을지로 주식 토크. 네, 안녕하세요. 을지로 주식 토크의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약바이오, 그중에서도 가장 핫한 비만 신약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만 관련된 얘기는 저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팀의 리서치 센터의 그 바이오 팀에서 거의 한 3년 가까이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올해도 변함없이 주가가 저희 예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비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좀 됐으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비만에 대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네. 주시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만 비만 성인 그 인구가 좀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저희 인구만큼은 있지 않을까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1억 명 이상이 있습니다. 네. 1억 명이요? 네, 1억 네. 명이면 오, 굉장히 많은 그 숫자이고요. 네네. 비만을 BMI가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만큼 비만 환자가 많고 또 굳이 이제 숫자로 따지자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환자는 미국의 70% 이상입니다. 네, 그 정도로 비만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2032년까지 시장 규모도 약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130조 원? 그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비만 선두 기업들,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비만 신약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랑 굉장히 좀 닮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전기차 시장도 이제 보조금도 나오고 새로운 성능의 그러한 차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커진 것처럼 비만 치료제 시장도 이제 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약들도 효용성 측면이나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감 뿜뿜이신데요. 전기차와 또 비교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산업이 엄청나게 그 새로운 혁신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그렇게 것 이해하시면 같은데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그 GLP-1이라는 어떤 그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기도 한데 GLP-1 AI GPT 뭐 이런 키워드가 또 생각나는데 어쨌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용어인 것 같은데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GLP-1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GLP-1이 Glucagon Like 펩타이드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장에서 그 반사작용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 위에서 이제 음식을 좀 천천히 내보내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저희 체내에 넣어주는 게 이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가 부른 느낌을 좀 들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비만 시장 성장하면서 이제 주가가 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배경이 있을까요? 비만 신약이 타깃하고 있는 그 비만 적응증 외에 다른 적응증에 대한 효용성, 쉽게 말해서 비만과 관련된 질병들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인한 저희가 심혈관 질환, 뭐 심부전이나 아니면 심장마비 이러한 뭐 질병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당뇨병뿐만 아니라 그 당뇨병 내에서도 1형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 또 중독 증세나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가 탄탄한 그러한 뭐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점점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만이 치료되면 이런 병들이 위험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이 심혈관 질환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쪽에도 직접 효과가 있다라는 것인가요? 우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살을 빼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리스크를 낮춰주는지 아니면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 신약
자체가 좀 특수하게 그러한 리스크를 낮춰주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거는 아니지만 비만인 상태가 심혈관 질환 위험률을 높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정립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연관이 그렇죠. 그래도 네. 알츠하이머는 그래도 딱 심혈관은 뭐 알겠습니다. 뭐 비만이 좀 심혈관이 좀 건강해질 것 같은데 네.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다는 건 얼마나 과학적으로 네. 가능한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처음 들으시면 좀 뭐야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그렇죠. 수도 네, 있는데요. 맞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치매의 한 종류인데 네네. 치매 발병하는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가 왜 생겨나는지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충분히 과학적으로 정립된 사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가설. 네. 아직 약간 실험실에서의 논의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실제로 비만이 치매의 위험 인자로 또 작용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들이 그냥 건강한 성인 대비해서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한 3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살 빼야겠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하나 더 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가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좀 유력한 첫 번째 가설은 이제 과도하게 지방이 축적되면서 체내의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 당뇨병에 대한 위험도 높아질 뿐더러 저희 혈관들에 굉장히 데미지가 입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혈관이 저희 뇌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뇌에서 혈관들이 손상되고 뇌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뉴런들도 손상을 입으면서 알츠하이머가 생긴다라는 가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만성 염증 상태를 좀 낮춰주는 비만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뭐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그러한 가설 중에 하나고요. 결국 그 신약을 개발할 때는 어떠한 가설을 내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는 게 임상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뭐 저항성을 좀 바꿔주는 그런 것들이요. 아, 네, 그거는 이제 두 번째 가설인데요. 그 2형 당뇨병이 생기는 이유가 체내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 그 당이 이제 피에서 돌아다닐 텐데 그 당을 세포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몸에서 충분히 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인슐린이 그 분비가 덜 되면서 이 당이 피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피가 끈적거리는 게 이제 당뇨병인데 그 상태가 이제 뇌에서는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그 예상되고 있는 그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 플라그 축적을 가속화시킨다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준다면 또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과학적인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는 퀘스천입니다. 살이 찌고 뭐 당이 높아지면 어쨌든 혈관에 막 노폐물이 쌓이고 그런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뇌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가 생긴다. 그게 그런 가설이 있고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뇌에도 살이 찐다는 가설인데 이제 그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핵의 그 물리적인 그 사이즈가 준다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빼면 이제 당연히 그 사이즈 또한 줄어들지 않을 테니까 뭐. 세 번째가 가장 뭐 와닿게. 네, 그렇죠. 네, 살이 찐다.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네요. 네. 세 가지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가설을 바탕으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임상이 진행 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first mover인 노보 노디스크가 2021년부터 실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2,000명 정도 규모의 그런 대규모 그 초기 알츠하이머 임상을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에 시작해서 25년까지.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을. 네, 오랜 기간 좀 추적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환자 모집 기간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그 정맥 주사 제형인데 이건 경구용이라서 편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살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는 이제 체중 감량이 부작용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용량을 좀 많이 줄여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만약이 참 신기한 게 거의 만병통치약 이런 느낌으로 네. 또 이제 알츠하이머뿐만 아니고 다른 중독증까지 좀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주셨었거든요. 네, 혹시 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그 세마글루타이드,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비만 신약 위고비 성분명이 세마글루타이드인데,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은 환자들이 네네. 그 흡연이나 음주 중독에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도 효과를 보였다라는 그런 진짜요? 네, 의사들과 환자들의 그런 네.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좋아하시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지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네. 저희 뇌에 있는 그런 보상 경로에 영향을 미쳐서 네네. 뭔가 좀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에 좀 집착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중독, 요즘 중독 얘기가 많아요. 뭐 글쎄요, 여기까지 다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미국에서도 뭐 진통제 관련해서 약물 중독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런 쪽에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뭐 많은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임상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기업 입장에서 크게 뭐 시장성을 보고 개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학교에서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한 그 임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타, 쌍피, 3피 되고 있는 네,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안 되는 게 없는 그럼 거의 뭐 마법의 약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 제약업계의 뭐 거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많은 지금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약으로 기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만 신약 시장 좀 저희 하반기 전망 그리고 저희가 보는 탑픽에 대해서 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4분기에도 비만 메가 트렌드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이벤트들도 많고 또 내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릴리도 비만 신약을 출시하고 판매하면서 시장은 좀 가파르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GLP-1이 뭔가 플랫폼처럼 작용을 해서 뭐 GLP-1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도 타깃하는 막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도 나오면서 이제 비만 치료제의 효용성, 그러니까 살을 더 많이 빼주고 네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제형도 바뀌고 그 피하 주사에서 경구용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투약 주기도 달라지고 뭐 다양한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네네. 네, 저희 탑픽은 이제 릴리와 노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이 그 기업들이 쌓아놓은 모트가 굉장히 그 해자가 굉장히 크고 네네. 또 중소기업들은 특히나 대규모 심혈관 질환 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선두 기업들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장악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걸로 저희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일라의 릴리가 연말에 비만 신약으로 터제파타이드 허가와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월에 그 AHA라고 미국에서 심장 학회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노보노디스크가 5년간 진행했던 그 비만 치료제가 얼마나 심혈관 리스크를 줄여주는지 셀렉트 임상이라는 거에 세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이 그 세부 데이터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보험 적용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더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이게 보험이 되면 이제 엄청 또 대박이 나는. 네, 이제 점점 미국 정부가 비만 치료제를 보험을 적용을 해줄 수밖에 없게끔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의 만명통치약 느낌인데 이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문제는 약가 이슈일 텐데 네네. 어찌됐든 간에 그 지금 비만 치료제가 다른 적응증에도 굉장히 효용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은 공보험이 그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을 해줄 수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법안이 발의가 돼야 되고 네. 근데 하반기에 이제 그 학회 임상 데이터도 공개 예정이고요. 네네. 또 마지막으로는 노보와 릴리가 그 새로운 물질에 대한 임상 일상 데이터를 내놓을 텐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 노보노디스크 물질도 있지만 그 릴리의 그 이중작용제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작용제. 네, 네네. 아밀린이라는 호르몬과 네. 그 CTR이라는 그 수용체가 있는데요. 이 물질은
그 살을 빼주면서 좀 근손실도 막아주는 그런 물질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근손실 또 남성분들이 또 네, 네. 민감합니다. 이거 아, 근손실. GLP-1과는 또 다른 그쵸. 수용체를 또 공략을 하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CTR이 원래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음. 좀 개발이 됐던 적이 있어서 네네. 골밀도를 좀 높여주고 근손실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 상황이면 이제 근손실에 눈이 번쩍였어요. 맞습니다. 예. 요즘 또 헬스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살도 빼주는데 살짝 이제 근손실이 오기도 하는데 그것도 막아주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실적 발표는 언젠가요? 실적 예, 발표는 실적은. 두 기업 네. 다 이제 그 나라 기준으로 11월 2일에 나오고요. 네네. 아마 모든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그 비만 신약의 매출액 그리고 또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운자로 지금은 당뇨병 치료제로 판매되고 있지만 네. 처방되는 것의 전체 한 30% 정도는 아마도 오프라벨로 비만 치료제로 판매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뇨로 나왔지만 네, 비만으로. 네 비만으로 예. 또 쓰고 있다. 신기하네요. 네.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나요?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게? 노보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한 12억 달러 정도 12억 예상하고 달러. 네. 있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한 13% 정도 성장한 수치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억 달러 한화로 한 1.7조 원 정도 되고 전 분기 대비해서 이제 이건 비만 신약 수요도 있으니까 QOQ는 30% 정도로 좀 더 엄청 높습니다. 높게 뛰네요. 네, 네, 최근 맞습니다.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또 있는 것 네.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시장도 커지고 이제 또 실적도 좀 기대가 되는 되게 좀 장밋빛 이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리스크는 가장 첫 번째로는 공급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인한 단기 실적 부진이 아마 가장 주가를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결국 릴리와 노보가 지속적으로 계속 따라다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캐파 증설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지금 수요가 너무나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릴리 같은 경우에는 연내 RTP라고 가장 큰 생산 사이트 풀 가동이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사이트, 노스캐롤라이나의 다른 사이트도 이제 가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만약에 터제파타이드가 승인되고 출시된 이후에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공급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네, 최근에 네. 이제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 뭔가 공급 차질, 생산 차질이 있다 이런 네, 거를 본 네.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비만이랑 관련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노보노디스크의 그 클레이튼 사이트에서 네. FDA가 좀 오염 우려에 대한 그러한 그 통지서를 날렸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그 공장이 비만 치료제를 생산하는 데는 아니고 라이벨수스라는 그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를 만드는 데입니다. 근데 네. 결국에 똑같은 성분을 비만 치료제로 이제 내년에 내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급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우선 이제 생산 중단을 시키는 그러한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너희들이 개선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에서 그 말하는 거를 들어보면 지금 그 공장 자체는 좀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 문제는 연내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치명적이지는 않은 그런 네, 문제로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다른 리스크도 혹시 있을까요? 네네. 11월에 이제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던 자살 충동에 대한 부작용 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로 인해서 그 자살 충동이 생긴다는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건데 저희는 이 GLP-1 계열 의약품이 시장에서 판매된 지 뭐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가장 월스트 케이스로 봤을 때는 지금 유럽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자살 충동에 대한 그 위험 리스크가 라벨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라벨의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네, 미국은 이미 나와 있어서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벨에 나온다는 게 이제 저희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장기적인 리스크로 봤을 때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이제 IRA 법안이 나오면서 네네. 약가인화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이제 영향을 받을 기업은 릴리보다는 노보이고요.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 당뇨병 네. 치료제가 이제 나온 지가 좀 돼서 2027년부터 메디케어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의 향방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2025년 이전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보험 적용 법안 발의가 돼서 다 통과가 된다면 네. 메디케어 약품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니까 같이 약가 협상 대상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하우스 바이오 팀이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결국 비만 치료의 선구자가 릴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라면 미래에셋은 비만 치료 관련 주식의 선구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비만 신약 메가 트렌드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부터 캐파 증설 이런 걸로 인해서 실적도 개선이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비만, 당뇨 이런 쪽에서만 말씀해 주셨는데 심혈관, 무려 알츠하이머, 네. 중독증까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GLP-1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서 네. 대사질환 치료 그 이상의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네. 오늘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미래에셋 바이오팀 다양한 분야의 신약과 치료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관련 주식도 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을지로 주식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토크. 감사합니다.